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가 우리 순이익의 80%를 전부 주주님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파격적이죠?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약속을 한 회사, 현대 GF홀딩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80%.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이 약속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보세요. 별도 단기 순이익의 8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게 바로 현대 GF홀딩스가 직접 한 말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를 지금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현대 GF 홀딩스 어떤 회사일까요? 먼저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현대 GF홀딩스는요, 간단히 말해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주회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 자회사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하고 그룹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주로 자회사들한테서 받는 배당금이나 현대라는 브랜드 이름값 이런 걸로 버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우리가 아는 그 백화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 비중을 보면 가구가 제일 크고요. 식품에다가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쓰는 중장비까지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각화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기업의 본업, 그러니까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보여주는 영업이익은요, 무려 38%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와, 이건 뭐 사업 자체는 아주 탄탄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건 이거예요.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35%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장사는 잘했다면서 왜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줄어든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이건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엽기적 효과라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4년에 지분 정리하면서 일회성으로 돈이 왕창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25년에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실력과는 상관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회계적인 착시를 싹 걷어내고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투자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긍정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현대그린푸드 같은 알짜 자회사들이 아주 안정적인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둘째, 현대라는 이름값, 이 브랜드 파워 무시 못하죠. 여기에다가 비싼 땅,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도 많아서 웬만한 경기 충격에는 끄떡없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필살기죠. 바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엔진, 순이익 80% 주주 환원 약속입니다. 물론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고요. 근데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건 바로 내부 리스크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무려 77%나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지배구조 문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장점과 단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주가는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이제 구체적인 가치 평가와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PBR이라는 지표가 0.4배 수준입니다. PBR이 뭐냐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0.4배라는 건 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파놔서 정리했을 때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싸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비슷한 지주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매력적인데, 주주환원 정책을 보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통 순이익의 30%에서 50% 정도 돌려주는데, 여기는 80%잖아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약속한 이상 이 분석 자료의 최종 의견은 명확합니다. 매수입니다. 자, 그럼 매수는 알겠는데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한번 짜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지지선은 8,300원입니다. 만약 주가가 여기까지 밀려준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11,5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4,500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이익 실현을 고민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일단 현재 가격에서 내가 사려고 했던 물량의 절반만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주가가 8,300원 근처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나머지 절반을 더 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죠. 훨씬 안정적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순이익의 80%를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 과연 이 밸류업 스토리는 계획대로 멋지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이 약속, 여러분은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